이 정도 사이즈가 몇 평 정도 될까요? 지금 10평 좀 안 돼요. 한 9평 정도? 뭐 이제 후랭이 TV에도 공지가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부업 강의를 많이 주최를 하는 편인데 현금흐름 부업 강의. 그쵸. 현금흐름 만들기 위한 부업 강의를 많이 주최를 하는 편인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봐서 아이템이 괜찮거나 아니면 저랑 정말 예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 해서 성과를 냈거나 해서 검증된 아이템 위주로 강의를 열자. 요게 이제는 제가 지키는 철칙 중에 하나인데 요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사람들이 계속 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마침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쪽에서 강의를 열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입지도 선정하고 오픈해봐서 당신이 말한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면 강의를 오픈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는 오픈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오픈 강의는 열지 않았죠. 그분이 장담하셨던 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네. 보니까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막 싹쓸이 해가시던데. 근데 그게 많아야 돼요, 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무인 아이스크림점 한다고 하면 월에 1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가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덥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금 한 순수익으로 120, 130 찍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뭐 6, 70 찍히면 이제 서로 평균 해가지고 한 월에 100 정도씩 순수익이 남는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름에는 100이 넘었어요. 8월에는 120 정도가 넘었고 이번 9월도 1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 9월에 120, 100 하면 겨울이 됐을 때는 이게 플러스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 평균 100이 일단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투입 금액 대비 크게 메리트가 없겠다 싶어서 그럼 이 정도 사이즈의 시설비는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실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일단은 요 에어컨은 넘겨받았고요. 천정형 에어컨은 그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넘겨받아서 에어컨비가 일단 절약이 됐고 그 다음에 타일이나 바닥도 저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약간 여기 이렇게 다르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러네요.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 요 진열대 진열대랑 요 키오스크 그 다음에 키오스크 테이블 테이블. 그 다음에 뭐 요게 제일 큰 비용이죠. 요거 하는데 요거랑 이제 밖에 시트지 붙이고 위에 조명 두르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사실 인테리어 비용을 치면 싸게 들진 않았는데 그때는 어쨌든 100 정도 남는다고 하면이 중요했고 또 제가 이걸 오픈을 4월 말쯤에 오픈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게 잘 돼서 강의를 오픈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여름 전에 오픈을 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수강생분들을. 그래서 좀 서두르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좀 많이 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4월 말에는 오픈을 해야 5, 6월에 제가 뭐 매출을 확인을 하고 그래야지 강의를 바로 주최하더라도 8월 초에 뭐 오픈한다거나 이렇게 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고 평균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저같이 한 10평 안팎 정도일 때 한 4천만 원 잡으면 돼요. 창업 비용은. 4천만 원 잡는다고 했을 때 2천은 이제 보증금, 상가 임대 보증금 들어가고 네. 1,000만 원은 인테리어비, 1,000만 원은 요거 과자랑 아이스크림 채워넣는 비용. 그래서 4천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바닥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바닥 권리금 1,500에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 그다음에 1,000 들어서 4,500만 원 총 그 오픈 금액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업치고는 적게 드는 사업인 건 맞아요. 오프라인 사업치고 적게 드는 사업인 건 맞는데 제가 워낙 이제 좀 이렇게 무자본이나 소자본으로 하는 창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월에 100만 원 벌려고 4천 투입? 그거 썩 미덥지 않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런데도 이제 테스트를 했던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3천만 원까지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요. 처음에 3천만 원 정도는 그럼 이제 금방 회수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네. 1,500만 원 들여서 뭐 이자 10만 원 정도 낸다 치고 그럼 90만 원 남으면 그거는 좀 이제 수익률이 괜찮아지니까 괜찮겠다 하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창업만 하면 바로 이제는 그거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창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창업하고 3개월 매출이 찍혀야 되더라고요. 기준액도 있습니까? 기준액은 따로 안 보는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이제 오픈도 안 하면서 사업자만 내고 대출을 받으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적어도 3개월 매출은 찍어라 라는 식의 그런 규정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개월 매출 낸 거 보여주고 또 거기서 심사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4개월 지나고
또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또 한 달 뒤에 대출이 나온대. 결국엔 오프라고 5개월 뒤에 3천만 원을 해서 되니까 사실 초반에 4천에서 4,500 정도를 묶이고서 이 월에 100씩 버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 입장에서는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냉장고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어디서? 냉동고, 예. 예, 냉동고? 냉동고는 그 아이스크림 납품업체에서 다 렌탈을 해줘요. 무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따로 돈 안 받고 무상 렌탈을 해줘요.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예. 한 곳에서 가져오는 예, 한 거예요? 곳에서 다 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냉동고를 다 넣어줍니다. 시작할 때. 아, 보통 그렇게 하나 보다. 예. 그럼 과자도요?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과자는 제가 좀 특이 케이스인데 과자는 일반적으로 다 도매몰에서 사서 매장 점주들이 채워놓습니다. 직접?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진열 때는 가격, 인테리어 가격에 포함시켰잖아요. 네. 왜냐면 과자는 제가 원래 사서 채워놓는 거기 때문에 진열 때를 따로 누가 렌탈해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관리 수고를 덜려고 강사님이 이제는 좀 협의가 됐던 과자 도매처에서 그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이제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없는 것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네. 그러면 이제는 며칠 나가서 채워놓겠습니다 하면서 채워놓으세요. 이게 사실 아무리 거기서 이제 신경을 써준다고 해도 주인이 하는 것만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저도 제가 채워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두바이 초콜릿이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안 채워줘요, 그런 거.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구해서 채워놔야지. 이게 매출에 사실 꽤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채워놔야 되고, 여기 보면 요 멜론송이라는 것도 그 24년 여름 한정판, 초코송이 만든 한정판인데, 네. 이런 것도 잘 팔린다고 그래서 넣어놔서 실제로 잘 팔리거든요. 근데 걔네는 안 넣어줘요, 이런 거. 아, 인기 있는 건 안 넣어주네요.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 잘 안 넣어주니까 사실, 그리고 가격이 확실히 그쪽에서 하니까 계속 이제 단가를 높이니까 손님들한테 이 가게는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직접 사서 비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맡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직접 사실 때는 어떻게 사세요? 그 사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도매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매몰들에 가입해서 주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쿠팡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쿠팡에서 사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쿠팡에서 사도 남습니까? 충분히 남아요. 30% 넘게 남습니다. 와. 도리토스 요것도 쿠팡에서 사고요. 네. 그리고 나초류가 또 하나 있는데 도도한 나초 요것도 쿠팡에서 사고요. 그리고 여기 너겟이나 포스틱도 다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닭다리 너겟 편의점 가면 4,000원에 팔아요. 비싸죠, 편의점. 근데 제가 2,300원에 파는데도 저는 이거 30%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20개, 30개씩 사실 개인 가정에서 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사면 쿠팡에서도 은근히 이제 소싱하는 게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게. 쿠팡에서 사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쿠팡에서 온 물건 있습니다. 오늘 풀어야 되는 거. 새우깡을 G마켓에서 주문했구나. G마켓에서 주문해서 그래서 새우깡 이제 또 진열해야 돼요. 새우깡? 특히 농심권은 비싸다고 도매처에서도 안 줘요. 도매처에도 농심은 비싸게 주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사서 파는 게 쌀 거다라고 그쪽에서 얘기해줘서 네. 농심권은 거의 사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 좀 없으세요? 아까 이제 펜시류도 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사실 원래는 CCTV를 봐야 돼요. 상시는 아니더라도 보면은 여기 위에 달리는 CCTV 외에도 여기도 캠이 하나 있고요. 네. 바코드를 스캐너에 찍어주세요. 여기도 캠이 있거든요. 네. 이 홈캠의 역할은 뭐냐면 홈캠에 사람이 인식이 되면 제 휴대폰에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되냐면 사실 CCTV를 보면 상시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거 보면 알림이 울린 시간 중에 결제가 안 일어난 시간에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CCTV를. 알림이 울렸는데 왜 결제가 안 일어났지 하고 보고서 이 사람 그냥 구경하다 나갔구나 이러면은 괜찮은 거고, 아니면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안 해도 사실 이분도 여기에 제가 이제는 카드를 가끔 지폐 투입구에 넣어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실제로 며칠 전에도 술 취하시고서 안 들어가는데 카드를 억지로 넣다가 지폐 투입구가 뒤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걸리면 그 집게로 찝어서 빼면 빠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게를 제가 원래 여기 있다가 비치를 해뒀었어요. 끼면 빼시라고. 이 집게를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래서 요거 훔쳐간 거 해놓은 거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굳이 저는 안 봐서 사실 그리고 로스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알아서 연락 되게 많이 해줘요. 지금 그 카드가 없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두고 가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전화도 해주고 뭐 카드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전에 사람이 카드 꽂아놓고 깜빡 잊고 그냥 갔는데 다음 사람이 결제하려고 눌렀다가 그 전 사람 카드로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사실 이 정도면 모른 척 할 만하지 않아 싶은데 다 전화해서 이래 하니까 전 사람 오면 환불해주세요라고 연락도 해주시고 이 동네 수준이 높네. 좀 괜찮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큰 것 같아요. 동네 장사라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장사라서. 이게 만약에 사당역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다 뜨내기 손님이니까 그렇죠. 걸리기 어떻게 잡아내겠어 하겠는데 여기는 동네 장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CCTV 찍는 순간 사실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은 누군지 웬만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역시 무인아이스크림점은 이렇게 좀 번화가보다는 동네 장사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도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여기 가격표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 빼놓고는 비싸야 2,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홈류까지 가도 6,000원이고 그럼 홈류 2개 들고 도망가도 12,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2개 들고 도망가도. 네. 근데 알바 쓰는데 1시간에 12,000원이에요. 알바를 하루에 이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쓴다고 하면 뭐 편의점 쓴다고 하면 사실 5-6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하루에 24만 원어치가 도난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도난이 있더라도 사실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 알바비 세이브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슈퍼마켓도 있는데 슈퍼마켓 사장님은 24시간 못 앉아 계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인건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도덕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고 또 보면 CCTV가 무서울 정도로 위에 많이 깔려있어요. 생각보다 CCTV가 많아가지고 저 놀랐습니다. 여기 요 쬐끄만데 8개가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사실 좀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쿠팡에서 시키는 빼빼로거든요. 그 전에 좀 싸게 샀을 때는 1,200원에 팔아도 30%가 넘게 남아요. 그러니까 도매업체에서 사는 것보다 600원을 낮춰도 똑같은 수익률이 나와요. 지금 이거는 1,400원 정도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400원에 팔아도 남는다. 오픈 채팅방 검색해보시면 무인 아이스크림점 하는 그 사람들 모여있는 단톡방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 소개 받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강사님이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소개받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아마 검색해보면 그리고 몇 군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싸게 했더니 오히려 싸게 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취향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크런키가 맛이 없나? 왜냐면 다른 건 계속 팔리는데 1,800원에도 팔리는데 크런키만 1,400원인가 1,600원인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가격이 낮아서 뭔가 위심적어서 안 팔리나 해서 다시 1,800원으로 올려봤어요. 근데 1,800원이 돼도 안 팔려. 그래서 나중에는 뭘 했냐면 할인이라고 따로 표시를 해놓고 가격을 낮추니까 그 다음부터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할인이라고 옆에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죠.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막 50% 할인 이런 식으로 표현.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까 가격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 키오스크에 등록되어 있던 상품 리스트를 받아서 등록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키오스크 등록할 때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찍으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류가 100가지가 넘거든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은 일단은 혹시 틀렸을 수 있으니까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코드 찍으면서 과자는 그때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막 예를 들면 이게 1,500원인데 저기에는 막 1,000원에 돼 있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나는 몰랐던 거야. 그래서 한번 나를 잡고서 진짜 다 전수로 다 찍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싼 것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여기 700원에 붙여 있었는데 1,400원에 팔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컴플레인이 안 들어왔어. 그 얘기는 결국 사람들이 여기 700원인데 사실 1,400원이면 2배 가격인데 전화해도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격에 그냥 둔감하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가녀 제품이라 그런가 봐요. 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사실 방금 이제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후랭이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진짜 싼 건 600원짜리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다 그냥 제 가격이에요. 할인점이라고 하지만 할인되는 건 600원짜리 아이스크림들만 할인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아이스크림들 보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도 비싸거든요. 홈류는 5,500원 막 6,5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실 그냥 다 여기서 사요. 왜? 그냥 여기가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저 할인 마크를 붙여놓은 것처럼.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비교하고 막 엄청 이러면서 사지는 않으신다. 우리 생각과 달리. 그런 것도 좀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할 때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으세요? 뭐 각을 잡는다라든지. 좀 각을 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세워지게. 특히 과자가 하나만 남으면 안 세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세우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끔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이렇게 빌 때마다 정말 다 채워놔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4개가 다 있을 때는 하리보 자몽만 계속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하리보 자몽이 없어지니까 이제 대신 이걸 사 먹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준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안 줄었었어요. 얘들 2개가. 그러니까 항상 그래. 이게 비슷한 류가 있으면 제일 잘 나가는 게 다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에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애들이 소모가 되면서 팔리는데, 만약 이거를 내가 잘 팔린다고 계속 채워놓으면 얘는 계속 안 팔리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새우깡은 이제 처음 들어옵니다, 저희 가게. 그래요? 네, 새우깡 그동안 농심께 비싸서 잘 안 놓게 됐는데 새우깡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새우깡이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집. 여기 이제 자리가 비었으니까 여기 밀어내고. 새우깡은 스테디겠다. 스테디죠. 네. 근데 이 스테디들도 약간 지역 특색을 타긴 하나 보더라고요. 저희 집은 포스틱이랑 이 닭다리 너겟을 되게 잘 먹어서 저희 흔히 말하는 그 치킨 다리 옛날부터 먹던 거 있잖아요. 치킨 네. 다리 모양 과자. 네. 그래서 이거를 놓으면 잘 팔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팔려요. 소진율이 되게 천천히 돼요. 근데 다 할인점 하시는 사장님들이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뭐가 잘 팔려요? 라고 묻는 거는 어리석은 질문이다. 왜냐면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지역에서 잘 팔리는 걸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는 배송을 할 때 여러 개 한 번에 배송하면 배송비를 안 받거나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배송비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일단 조금씩 시켜서 동네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동네 빅데이터를 그렇죠. 예. 직접 체험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예. 저 도무송이나 랜덤박스 같은 경우도 저 아는 분이 서울 도봉 쪽인가 아무튼 북쪽에서 엄청 자기네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되게 자기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먹고 살고 있다고 해서 랜덤박스도 넣은 건데, 근데 생각보다 저희 동네에서는 그 정도로 잘 나가진 않아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게, 보면은 네임펜으로 새로 쓴 게 다 가격이 올라서 거기서 가격 고쳐놓고 한 거거든요. 1,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이 됐고, 이것도 제가 아까 동결건조가 유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동결건조 사탕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이게 파닥하고 깨지는 뻥캔디거든요. 이게 지금 1,000원에 팔았으면 우리가 한 700원에 살 수 있었다는 소리인데 지금 구해보려고 했는데 다 1,000원 이상에 팔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제 가격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 물가가 엄청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보이게 앞으로 끌어내는 편입니다. 잘 보이게.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는 이제 과자를 업체에서 다 세팅해줘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여기 이제 팬시 코너를 만들면서 옮기다 보니까 네. 보면 두 번째 칸까지는 좀 턱이 높은 게 있어도 돼. 그럼 손이 다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런 거 넣어두면 이렇게 해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턱이 낮거나 아니면 턱이 없는 과자류가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층부터는 2개 층까지는 좀 턱이 있는 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거를 내가 해보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렇네. 3층부터는 다 턱이 낮은 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주문하시면 배치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어떤 게 좀 제일 잘 나갑니까? 취향이 다 다양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설곤약이 엄청 잘 나가요. 지금 여기 비었죠. 뭐야? 설곤약
설고냐? 후리겐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아, 저 과자를 요새는 거의 잘 안 먹어서. 이게 마라탕 유행할 때 같이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 그 곤약인데 마라탕 맛이나 아니면은 향나 맛이 있는데, 사실 향나가 붙으면 요즘에 웬만하면 다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 팽이버섯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향나 양념 발라주는 건데 요것도 되게 잘 나가고요. 향나?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새우 질감 나는 곤약인데 요것도 향나 맛도 잘 나가고, 요 찹쌀라티오라고 요 약간 쫀득이 같은 건데 요 쫀득이도 이제는 향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나가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약간 스테이크 고기 질감 나는 건데 요것도 향나 맛이라고 돼 있죠. 향나 맛 중국 간식 때 되게 잘 나가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한 텀 지나긴 했는데 동결건조 시리즈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동결건조 시리즈. 동결건조가 뭐냐면 젤리나 사탕을 저희 과일들 동결건조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파닥파닥한 거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젤리나 사탕을 동결건조 시켜서 먹으면 그 파닥파닥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특이하면서 맛이 있어서 동결건조류가 요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렁이 젤리류도 이제 웜즈가 되게 동결건조류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지나긴 했는데 동결건조류가 유행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사실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게 꾸준히 잘 팔립니다. 조리퐁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잘 팔리고요. 조리퐁. 저희 동네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나이 있으신 분들이 네. 강냉이나 마카로니, 쌀과자류가 되게 잘 나가는 편이에요. 아, 뻥이요 근본이죠. 예. 뻥이요. 뻥이어도 생각보다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아, 근본이죠. 보통 이제는 요즘 과자들이 작은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가 이제 단품되고 큰 사이즈만 나오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 잘 안 먹는데, 저 뻥이오는 큰 사이즈인데도 저거 잘 다 나가시더라고요. 먹을 수 있습니다, 저거. 그래서 뻥이오 잘 나가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잘 나간다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 세대는 아닌데 저 다음 세대 정도에서 이게 어렸을 때 나나콘이나 V콘이 유행을 했었나 봐요. V콘 먹었습니다, 저. 저 때는 없었거든요, 이 두 개가. 저는 이거를 네. 사실 이거 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나나콘과 V콘도 되게 잘 나가는 편이고요. 밭두렁 먹다가 이빨 나가면 이제 V콘으로 갈아타는. 그런 거군요. 밭두렁도 은근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과자들이 잘 나가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라.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요거 이제 팬시류 같은 거를 좀 이번에 입점했거든요. 원래는 과자하고 이것만 팔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손을 덜려고 과자도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전시를. 네. 근데 어차피 과자도 이제 제가 전시하게 됐고, 그리고 또 어차피 그럴 거면 이제는 팬시도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지금 칸을 만들어서 일부 팬시류를 팔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는 아직도 슬라임이 유행이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슬라임 꽤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임도 갖다 놨고, 그리고 요즘에 키링이 되게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네. 키링 만들기 세트도 갖다 놨고, 요 잔디 인형 키우기 이런 것도 꽤 팔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 손톱에 붙이는 거 애들이 네일 케어 못 받으니까 애들은 요것도 생각보다 팔리더라고요. 요것도 팔리고. 저런 트렌드를 되게 잘 알아야 되겠다. 네,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저런 거를 읽으세요? 사장님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런 걸 찾는다더라.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팔린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요 펜시도 이제 도매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받아오는 데는 광명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데. 네. 그래서 가서 요즘 잘 나가는 거 뭐 있어요라고 여쭤보고 잘 나가는 거 위주로만 좀 받아오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스티커거든요. 아이돌 스티커. 도무송이라고 불러요. 도무송. 도무송이 이제는 스티커를 일본말로 부르는 건가 봐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이 생각보다 하나에 1,000원씩 하는데 잘 팔립니다. 이게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랑 추가적으로 포토카드 같은 게 들어있는 랜덤 박스가 있어요. 랜덤 박스가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추석 전에 랜덤 박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넣고, 얼마 전에 랜덤 박스는 비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팬시도 조금씩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뭐가 잘 나갑니까? 아이스크림은 진짜 딱 여기 비춰보시면 아시겠지만 쌍쌍바 여전히 잘 나가고요. 근본이죠. 네, 그리고 델몬트바 생각보다 잘 나가는 편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천혜향 요 류에서는 저 모히또바만 잘 나가요. 모히또바. 진짜. 네. 신기한 거 많다. 모히또바가 잘 나가고, 호두마루도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호두마루는 많이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즘에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조스바 제로랑 수박바 제로 잘 나가는 편이에요. 오, 제로 안 먹어봤는데 먹어야 예. 되겠다. 제로 잘 나가는 편이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신제품인데 아이스 펀치 미니언즈랑 아이스 펀치 요것도 2개 잘 나가는 편이에요. 메로나 진짜 잘 나가고요. 아, 메로나는 국룰이지. 그리고 저는 와일드바디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와일드바디 찾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와일드바디도 잘 나가고 요 빵빠레류 콘도 잘 나가요. 빵빠레 콘도 잘 나가고. 메가톤바는 어딨지? 메가톤바는 아까 저쪽에 메가톤바도 잘 나가는 편입니다. 여기 600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팔리는데 여기는 좀 그렇고 그냥 요 발유 여기서는 이제 생귤 좀 잘 나가고요. 여기서는 가나 이쪽 잘 나가고 여기서 이제 떡붕어 싸만코 엄청 잘 나갑니다. 아, 저건 언제나 맛있죠. 떡붕어 싸만코 진짜 잘 나가는 편이고요. 생각보다 얼음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가이. 네. 요거 통에 들어있는 거 이류가 되게 잘 나가요. 한 번에 이거는 사갈 때 5, 6개씩 막 10개씩 사가시더라고요. 요게 되게 잘 나가는 편이고 그 외에는 이제 콘류. 월드콘이나 구구콘이나 구구콘. 요맘때 지금 보면은 별로 박스에 없죠. 내일 이제는 아이스크림 대리점에서 오는 날인데 지금 딱 빠진 것만 봐도 요즘 뭐가 잘 팔리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요거 흘러내려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부터 빠삐코 있죠. 빠삐코가 잘 팔립니다. 빠삐코와 뽕따. 뽕따가 생각보다 이 동네에서는 안 팔려요. 탱크보이가 잘 팔리더라고요. 탱크보이가? 네, 탱크보이랑 빠삐코 좀 잘 팔리는 편이고 더위 사냥도 말할 것 없이 그럼요. 잘 팔리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좀 먹어보더라고요. 요게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디핀다트라고 네. 조금 팔렸었는데 처음에 좀 팔리고 지금은 좀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들여왔는데 네. 그리고 저는 요거 잘 안 사 먹는데 이 팥빙수 엄청 사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이거 누가 사 먹나 했는데 팥빙수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요 홈류에서 구글 크러스트랑 투게더는 근본이죠. 그쵸. 투게더와 구크러스터 이런 거 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요 구슬 아이스크림은 잘 안 나가는 편이고요. 팽이팽이나 셀렉션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요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은 아이스크림 많이 드세요? 올 때마다 1-2개 정도 먹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 하고 나서 더 안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집 앞에서 저도 이제는 한 번에 많이 사다가 쟁여놓고 먹었는데 네, 애기도 있고. 내가 무화를 하니까 그 집에서 사서 먹는 건 아깝고 또 여기 왔는데 오면은 이제는 이거 팔아야 되는데 내가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먹는 게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뭘 좋아하세요? 메가톤바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뽕따 많이 먹습니다. 뽕따. 사실 이거 계속 배치하고 이러고 나면은 좀 목이 마르거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음료수를 안 파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뽕따 같은 거는 쭈쭈바는 녹으면 음료수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뽕따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키오스크 털어갔을 때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별로 안 들어있어요. 사실 정말 잘 되는 무인 아이스크림점 아닌 이상은 돈통에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온 거거든요. 일주일 만에 온 건데 딱 봐도 얼마 안 되죠. 이만큼 1,000원짜리고 제가 일주일에 요즘 한 번씩 오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왔을 때 보면 대략 10만 원 안팎이에요, 현금은. 그러네. 이거 털어봤자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손해가 뭐냐면 키오스크가 비싸서 그래요. 아까 창업 비용 1,000만 원 중에 키오스크 값만 3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살내버리면 이 수리비가 비싸서 그게 손해인 거지 사실 안에 현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크게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키오스크 박살날까를 걱정을 하는 거지.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정리를 아직 못해서 오자마자 보면 과자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누워져 있고 막 빈대 많고 딱 누가 봐도 여기 관리 잘 안 하네 싶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도난도 자주 일어납니다. 깨진 창문 효과라고 있죠. 관리가 안 되면 걔네도 여기 훔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훔쳐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여기가 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뭘 훔쳐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길이 비좁으면 구석에서 슬쩍슬쩍 하고 할 텐데 저희는 완전 오픈이니까 좀 훔쳐가기 더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동네 민도도 그렇고 우려와 다르게 되게 잘 돼 있네요. 보니까. 다른 곳들도 그렇게까지 도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손해라기보단
아 그것 때문에 짜증난다 요 정도 분위기예요 항상. 다른 사장님들 얘기하시는 거 봐도.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월 수익과 수익률, 투자금 네. 대비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되십니까? 사업이란 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800만 원 매출이 나면 월에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납니다. 120만 원 수익이 나요. 근데 700만 원 매출이 나면요. 100만 원 차이잖아요. 그 순수익이 6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면 600만 원 매출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 그래서 영원이에요. 비용 떨고 나면 영원이. 그러니까 사업이란 게 매출이 많으면 그게 다 엄청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600까지는 그냥 똔똔 치는 거예요. 내 나가는 비용이랑 들어오는 수익이랑. 근데 600이 넘어가면서부터 수익인 거거든요. 기준치를 넘기는 게 항상 되기 쉽지 않아요. 똔똔하는 그 기준조차 못 가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0, 70% 되셔서 이제 폐업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그거 넘기셔서 그냥 뭐 한 3, 400, 4, 500 그냥 내가 회사 다녔으면 벌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이 회사에서 받아주지는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굴러가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20% 정도 되고 나머지 10%가 우리가 생각하는 야 사업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지 라는 정도를 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을 냈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10% 그리고 한 내 월급만 치는 벌어가는 20% 하면 30% 정도잖아요. 네. 그 30% 안에 못 들어가면 누가 권리 주고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도 들어올 때 최소한 내 월급이나 아니면 사업하니까 큰 금액만큼만 벌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면 이제는 탈출 방법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엑sit 방법도.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월에 돈은 돈대로 벌고 나갈 때도 권리금 받고 엑시트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생기지만 잘 안 되면 엑시트도 안 되고 현금흐름도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즘 뉴스 기사 보면 진짜 문 닫지 못해서 억지로 사업한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특히 식당이나 시설비 많이 들어간 데는 폐업하는데도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문 닫지 못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 수익이면 사실 권리를 안 받아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펜시도 놓고 이랬던 게 각각 동네마다 이런 그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과자가 잘 나가고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찾아가면서 좀 지역 특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오락기 갖다 놓은 이유도 저 오락기가 무료예요. 네. 결국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거든요. 근데 입지를 저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강사님이 100개 이상 오픈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 입지 저 입지 다 겪어보셨겠죠? 제 거 컨설팅 해주실 때는 한 150개 이상 오픈하셨던 상태였으니까 이 입지 저 입지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입지라는 거는 항상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다음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호객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고객을 불러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단 저 오락기를 하나의 미끼로 뒀습니다. 그래서 오락기를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게 미끼로 두니까 애들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 무인 아이스크림점 있는지 몰랐던 친구들도 이제 여기 무인 아이스크림점 있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오면서 게임하면서 그냥 게임만 하진 않으니까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도난 얘기했었는데 적어도 사람이 있을 땐 도난을 잘 안 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하지. 근데 여기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감시 효과도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난이 그만큼 덜 일어나는 그런 감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락기를 뒀는데 이제는 좀 오락기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스크림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을 만큼은 알린 것 같아서 이제 저거를 빼고 저기에 이제는 그 음료 냉장고를 넣을지 뭐 요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중고로 사서 1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진짜요? 근데 저거 지금 팔아도 15만 원은 받아요. 왜냐면 원래 한 3, 40만 원에 중고 거래되는 거 제가 엄청 싸게 나온 거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충분히 뽑았죠. 전기세 이상 뽑았고 팔아도 어쨌든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저걸로 지금까지는 호객을 했고 이제 조금 뭔가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중이기는 합니다. 막 새벽 3시에도 전화 와요. 왜요? 돈 먹었다고? 네. 아니면 뭐 현금 결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마치 무인을 하면 사람들 24시간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주에도 요 카드 꽂혀서 본인이 이제는 그 실수를 했는데 저한테 3번인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그 목욕탕 갔었거든요. 목욕탕 가면 당연히 못 받잖아요. 근데 문자가 무인 아이스크림점 하시면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라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 그럼 무인 아이스크림점 하면 사우나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도 뜨내기 상대로 하는 거면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텐데 동네 장사잖아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씻는 중이라 못 받았네요. 그래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죠.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스터디 카페도 하잖아요. 제가 스터디 카페도 하고 에어비앤비도 해봤고 지금도 또 새로 준비하고 있고 뭐 쉐어하우스도 해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건 손 많이 안 들어가겠는데 싶은 사업들 저도 많이 해봤는데 무인 중에 정말 무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쉬웠던 건 쉐어하우스였습니다. 쉐어하우스가 가장 쉬웠고 사실 스터디 카페도 그렇고 스터디 카페보다 저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알바생들만 잘 섭외해 놓으면 알바생들만으로도 굴러가거든요. 지금 스터디 카페 제가 간 지가 한 3달 넘었나 뭐 그래요. 진짜 거의 안 가. 근데 물론 안 가도 계속 뭐 과자나 음료도 주문해 줘야 되고 뒤에서 서포트 해야 될 일은 있지만 오프라인은 안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과자를 제가 전시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청소도 20만 원 주고 맡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120만 원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청소를 안 맡겼을 때 기준이고 일반적인 분들은 본인이 청소하시니까 네. 사실 이거 청소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사실은 아까워서 옆에 부동사장님이 요 물건을 중개해 주셨는데 옆 부동사장님께 청소를 맡겼어요. 그래서 사장님 출근하신 김에 여기 한 번씩 청소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씩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자는 제가 비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자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않게 돼요. 오늘 와서 과자 다 세팅하고 다 해고 갔어. 근데 한 2, 3일 지나면 무조건 뭔가 또 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와서 또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2, 3번씩은 오게 되고 또 한 번 오면 이게 비치하고 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이렇게 된 거 다 세워놓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2, 3시간 정도는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무인이라고 해도 이게 생각보다 손이 갑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 손 들어가는 거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 들여서 무자본으로 집에서 하면서도 월 1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을 건가? 그것도 돈을 4천만 원까지 들여가면서까지 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그건 또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스터디 카페는 자본이 일단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너무 지금 레드오션이죠. 너무 많아요. 사실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이렇게 하나 자리 잡으면요. 다음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안 들어와요. 딱 봐도 역시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하실 때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좀 월세가 비싸더라도 제일 좋은 입지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들어와도 우리를 못 이기고 결국 밀려 나가요. 아무리 이렇게 뭐 구색을 잘 맞춰놔도 결국에 입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일단은 제일 좋은 입지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입지가 제일 좋은 입지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가까운 거죠. 아파트에서. 왜냐면 결국에는 여기 거주민들이 사는 겁니다. 이게 아이스크림이 들고 멀리 못 가잖아요. 녹으니까.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슈퍼보다 내가 더 가까우면 좋기는 한데 슈퍼나 편의점은 생각보다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편의점도 이제 조금 편의점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가보면 편의점은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있어봤자 요거 하나 정도 크기예요. 맞습니다. 슈퍼마켓도 있어봤자 2개 정도예요. 근데 저희는 8개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사러 왔다가 사러 온 김에 과자도 있으니까 과자도 집어가자라는 식으로 이제는 사가는 거라서 사실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구색으로 먹고 사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마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마켓 정도는 구색이 우리처럼 다양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생각보다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막 맨날 싼 거, 뭐 100원, 200원 때문에 몇 발짝 더 걸어가서라도 나는 싸고 지역 화폐 쓰고 이러고 싶은 사람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좀 귀찮으니 그냥 여기서 사고 말지 그냥 좀 비싸도 이런 식의 구매 패턴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돈 쓰는 거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점의 기본적인 모델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입지를 잡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귀찮은 것보다는 돈 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보다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더 가까이 있으면 귀찮은 게 덜해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